코치 베이스볼 이제 김수인 코치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뭐 기술적으로 동영상 야구 교실을 많이 찍었는데 이번엔 저도 잘 모르는 그런 멘탈적인 부분을 좀 조언을 듣고자 이제 멘탈 트레이너님을 좀 저희가 초대를 해서 이제 좀 말씀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네, 간단한 이제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멘탈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송봉길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대표님과 만나서 좀 멘탈 트레이닝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게 돼서 되게 좀 기쁘기도 하면서 좀 뭔가 되게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 그냥 편하게 그냥 말씀해 주시면 되시고 네네. 그냥 정확하게 이제 최근에는 이제 멘탈 트레이닝에 대해서 이제 뭐 언론이라든지 뭐 기사를 통해서 많이 이제 접근해서 이제 알게 됐는데 정확하게 이 멘탈이라는 뭐 개념이라든지 이제 멘탈 트레이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략하게 한번 소개만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일단 멘탈 트레이닝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 때 어떠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냐면 유사한 영역이 좀 많이 있어요. 언어도 되게 혼동돼서 사용되고 있고 제가 예를 들은 거는 딱 세 가지 영역인데 일단 첫 번째로 스포츠 심리 상담사라고 하는 영역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스포츠 멘탈 코칭, 그리고 제가 말을 하는 거는 스포츠 멘탈 트레이닝이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상담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좀 상담 베이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슬럼프라든지 아니면 트라우마, 뭐 흔히 말하는 이제 스포츠계에서 말하는 입스 이런 부분들은 아마 조금 그런 상담의 영역이 어느 정도 많이 베이스로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기준점을 나누고 있는 건 이거 뭐 다양한 기준점이 있을 수는 있는데 상담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마이너스적인 부정적인 상태에서 내가 평상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라인까지 끌어올리는 개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상을 당하잖아요, 선수가. 네. 그럼 재활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때는 뭔가 운동을 하거나 트레이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때는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치료에 해당되는 개념이 그 스포츠 심리 상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두 개가 나눠지는 게 코칭이랑 멘탈 트레이닝. 코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개념이 아니에요. 코칭은 질문을 던져서 그 친구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끄집어내는 작업. 네. 근데 저는 이제 멘탈 트레이닝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 웨이트 트레이닝이랑 똑같거든요. 웨이트 트레이닝도 보면 가슴 근육은 이렇게 키우세요. 아니면 뭐 허벅지, 종아리 이런 근육은 이런 식으로 단련하면 됩니다라고 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멘탈 트레이닝도 영역이 되게 다양한데 자신감을 어떻게 하면 생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집중을 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각각의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들을 제가 알려드리고 그 방법대로 순차적으로 트레이닝을 해 나가시면은 자신감도 생기고 집중력도 생기고 그리고 목표 달성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이 제공해 드리는 게 멘탈 트레이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트레이닝이라는 게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 되게 비슷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멘탈을 강화시키는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육이 이렇게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다 보면 근육도 이제 단련되고 좀 더 큰 힘을 내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멘탈 트레이닝도 똑같은 거예요. 처음부터 뭐 강한 사람이 뭐 어느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누구나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본인의 멘탈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론인 거죠. 그러면은 제가 또 궁금한 게 이제 제가 이제 지도자의 입장에서나 이제 제가 선수를 했을 때 이제 입장에서 좀 질문을 드리자면은 연습 때 잘했는데 막상 시합 때 되면은 그 연습 때 했던 기량을 100% 발휘를 못해요. 그래서 보통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쟤는 새가슴이야. 쟤는 멘탈이 약해서 시합 때 잘 못해. 이런 선수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은 지도자 입장에서는 보면은 연습할 때 너무 잘하는데 막상 시합 때 그 결과가 안 나오니까 선수 본인은 더 실망감이 더 클 거고 저 입장에서도 너무 안타깝고 하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이 멘탈에서 크게 좀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지라 만약에 이런 선수들이 이렇게 고충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조금이라도 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뭔가 팁에 한 가지라도 있다면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저도 현장에서 되게 많이 얘기를 듣는 게 뭐냐면 아까 뭐 새가슴이니 이런 얘기를 하셨지만 가장 가슴 아팠던 게 쟤는 연습용 선수야. 네, 맞아요. 연습 경기 때는 진짜 연습 경기 때처럼만 하면은 실전에서 정말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텐데 왜 연습 때는 되는 게 실전에서 안 나오는지 그 누구도 모르겠고 본인도 제일 답답해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 멘탈 트레이닝을 공부를 하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대부분 그런 친구들 정말 연습도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실전에서 그런 결과물이 안 나오다 보니까 계속해서 심리적으로 좌절을 하게 되는 거죠. 나는 안 되나 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나 봐라고 하는
그런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고 그 친구들이 연습 때 했던 거 그대로 실전에서도 혹은 그 이상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멘탈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저는 보면은 기본적으로 담당을 하는 게 뭐냐면 좀 체크를 하는 게 연습 때 하고 있던 것들이 뭔지를 좀 명확하게 잡아요. 연습 때 뭘 어떻게 운동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지도자분들이 이런 운동 방법이 좋아서 그런 것들을 계속 연습을 많이 시키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게 본인이 어떠한 부분이 좋아지고 이 부분을 이렇게 집중을 하면은 이런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감각적으로 몸에 습득은 하고는 있지만 그것들을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되게 있어요. 네네네. 그러면은 이제 본 경기에 갔을 때 긴장되는 상황에서는 내가 집중을 하고 있던 것들보다는 지금 긴장하고 있다는 감정이 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내가 의식적으로 이거를 내가 잘할 수 있는 쪽으로 돌릴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분명히 잘하는 게 있는데 그게 내가 의식적으로 이런 것들이야라고 하는 것들을 사전에 체크를 해놓지 않다 보니까 그런 긴장이라든지 불안이라는 감정에 이렇게 휩쓸려 버려서 그것들을 다 머릿속에 새하얘지고 내가 뭐를 잘했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빨리 대처해서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으니까 네네. 어떻게든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첫 번째 차석 들어가서 안타가 하나 나오면 그날은 되게 잘 풀리는데 들어가서 첫 번째 말아먹으면 그때 그냥 완전 그런 게 그게 뭐냐면 한번 이렇게 했을 때 성공 경험을 하면 아 이렇게 했었지라고 하는 게 자연적으로 감각적으로 피부가 막 들어와요. 받는다.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첫 번째 그런 성공 경험이 없이 내가 안 된다라고 마음을 먹어버리는 순간 그것들이 내 머릿속에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멘탈 트레이닝을 통해서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집중력을 강화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집중을 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리스트를 만들고 그것들을 평소에 의식적으로 점검을 하는 거예요. 시합장에 가서 긴장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 내가 이런 것들을 지금 해왔으니까 이것들만 잘 챙겨보자라고 하는 마인드 세팅을 만들어 드리는 거죠. 그러면은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이제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시합 전에 이제 워밍업 뭐 개념을 해서 선수들만의 루틴이 있고 또 징크스가 있잖아요. 근데 이 루틴이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저는 워밍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징크스라는 거는 저 같은 경우에도 징크스가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 그 어렸을 때 못 모르고 그 컨디션이라는 있는 음료수 있잖아요. 네. 그거를만 먹으면 시합이 너무 잘 돼갖고 시합 전에 항상 그걸 네네. 먹었었는데 그게 일종의 하나의 징크스가 돼버렸어요. 네. 근데 어느 한순간 제가 뭐 해외에서 일본에서 야구를 하다 보니까 그걸 먹고 하니까 그건 자연스럽게 없어졌는데 그런 징크스를 가지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저는 또 좋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또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너무 그 징크스 쪽에서 내가 이렇게 안 하면 괜히 불안해지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징크스라는 거는 좀 좋다 나쁘다라고는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어느 쪽이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것도 좀 개인적으로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징크스와 루틴은 어떻게 보면 진짜 종이 한 장 차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이 행동을 내가 했는데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면 그건 루틴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이 행동을 했는데 그 결과가 나빴어요 하면 징크스가 되는 건데 이 결과가 항상 해오던 것들이 어느 순간 어떤 변화를 위해서 갑자기 나빠지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루틴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뭐냐면 내가 잘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내 기분을 끌어올려 줄 수 있는 활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활동이든 어떤 동작과 어떤 말이든 그런 거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징크스가 되어서 내가 뭔가 조금 이걸 하면 기분이 조금 안 좋아진다라고 하면 그거는 뭔가 변화를 주어야 될 타이밍인 거죠. 루틴이라고 하는 것, 그 전에 하는 것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해야 되는 것들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세팅을 해주는 거라는 개념만 이해가 되면 어떤 식으로 변화를 어떤 타이밍에서 줘야 될지는 아마 본인들이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제 일종의 뭐 루틴하고 징크스가 이제 종이하는 차이인데 또 이제 기술적으로 들어가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쪽으로 좀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입술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하고 있어요. 이게 분명히 심리적인 작용이 크다고도 생각을 하지만 또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 입술에 걸렸던 선수들 대부분 이제 오는 경우가 물어보면은 갑자기 이제 어느 한순간에 이 손끝에 감각이 무뎌졌다거나 아니면은 시합 중에 예를 들어서 어떠한 상황에서 폭투를 쳤다든지 투수를 비하면 폭투를 쳤다든지 야수들은 뭐 악송구를 했든 정말 중요한 순간에 그게 약간 트라우마 같이 남으면서 그게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적으로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을 제대로 던질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멘탈적인 부분은 제가 어떻게 멘탈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선수하고 뭐 많이 얘기를 하지만 과연 이런 입술을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멘탈적으로도 충분히 어떻게 보면 치료라고 해야 되나 이런 치료가 가능한 건지 그게 좀 궁금하기도 했어요. 왜냐면은 이게 멘탈 트레이닝만 해서 이게 과연 치료가 될까라는 좀 약간 의구심을 가지고 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멘탈 트레이닝을 통해서 뭐 예를 들어 치료한 사례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좀 개인적으로 이제 치료가 가능하신지 그게 좀 궁금해요. 네.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은요. 제일 중요한 거 저는 체력이라고 보거든요. 체력. 운동에 있어서.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기술적인 부분이에요. 네. 그 모든 게 채워졌을 때 이제 멘탈 영역에서 이제 승패가 갈리는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 입스라고 해서 저에게 오는 친구들에 대해서 제가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지도자분들이랑 연락을 해서 소통을 해요. 왜냐면 대부분의 친구들이 좀 기술이 조금 떨어지거나 기술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그냥 멘탈의 문제, 입스라고 그냥 치부를 해버리는 경우들이 네네. 대부분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도자분이 보셨을 때도 이 친구가 정말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먼저 점검이 필요해요. 네. 멘탈로 입스다 아니다를 따지기 이전에 지도자분들이 그건 지도자분들이 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이 친구 진짜 기술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아닌지는 더 판단을 잘 하실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기술적인 부분이 정말 문제가 없는데 이제 조금 입스 증상이 보인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제가 어느 정도 담당을 해서 트레이닝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하는 거는 말씀하신 게 아마 맞을 거예요. 비슷한 생각인 것 같은데 그 멘탈 트레이닝, 막 정신력 강화 이런 것만으로 입스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네네. 왜냐하면 입스에 걸린 친구들의 대부분의 생각이 뭐냐면 해서 안 되니까 안 하려고 해요. 그게 계속해서 강화가 되다 보면 내가 이 동작을 하려고 하면 내가 원치 않는 동작들이 머릿속에 들어와 버리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것들을 현장의 지도자분들이랑 소통을 해서 어떠한 연습의 내용을 하면 이 친구가 다시 밸런스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서 한 단계 한 단계씩 다시 밟아나가는 연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이랑 병행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지금 잘하다가 입스 때문에 뭔가 완전 꺾여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도자분들한테 좀 요청을 드리고 싶은 건 그 친구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허들을 이 정도까지 낮춰주셔야 돼요. 기준점을 좀 네. 낮춰야 된다. 기준점을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10번 중에 한 번만 성공을 해도 예전보다 좋아졌어. 조금 더 좋아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10번 중에 한 번 실수했을 때 그걸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10번 중에 한 번이 좋아지면 그때부터 다시 쌓아나가는 거죠. 이 성공 경험이 하나가 쌓였을 때 다시 그 선수는 자신감을 잡고 들어올 수가 있고 그랬던 친구의 사례가 있어요. 네. 그러면 어찌됐건 간에 현장에 있는 지도자와 선수와 이제 모두 세 분이 트레이너, 멘탈 트레이너가 소통이 돼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겠네요. 네,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에서 계속해서 난이도를 낮춰서 다시 차근차근 올라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저는 이제 그 역할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담당을 하냐면 이 친구가 하나하나씩 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는지를 같이 계속해서 체크해서 그 친구가 이렇게 하면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같이 연계가 되어서 하지 않으면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만 하면 분명히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멘탈 트레이닝만으로 입스가 고쳐지느냐 그런 가능성은 조금은 아마 기술적인 부분보다 낮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뭐 많이 하는 게 나 때는 말이야 뭐 이런 게 많이 하잖아요. 네. 지도자분들도 많이 하는데 저도 최대한 안 하려고 하는데 저도 무의식적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가끔씩. 근데 저도 뭐 또래 친구들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제 야 우리 때는 정신력이 진짜 좋았는데 요새는 너무 정신력이 약한 것 같아. 우리 때는 뭐 빠따도 맞고 막 기압도 받고 이랬으니까 정신력이 강해졌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폭력은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거를 통해서 좀 없지 않아 이런 깡다구라고 해야 되나? 깡이라는 게 이렇게 좀 생겼던 것 같기는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폭력은 절대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 요새 선수들하고 옛날에 그 선수들하고 이런 뭐 정신력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멘탈인데 좀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어리면 어릴수록 애들이 좀 멘탈적인 부분이 좀 약하다는 걸 저도 좀 개인적으로 많이 느껴요. 근데 그게 과연 뭐 어디서 온다고 좀 보시는지 그것도 좀 개인적으로 궁금하거든요. 일단 뭐 예전이랑 지금이랑 비교를 했을 때 뭐 딱 이런 요인 때문에 이렇게 변화가 생겼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네네. 왜냐면 되게 다양한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뭐 다양한 부분들을 봐야 되지만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한 가지는 시대의 흐름이 변했다. 시대의 흐름이. 네, 예전에는 뭐 우리 대표님이 이제 그런 뭐 야구를 하실 때는 글러브 하나도 진짜 사기도 힘들었었고, 그렇죠. 뭐 방망이 하나 사는 것도 되게 힘들었을 거기 때문에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들을 받았을 때 그 기쁨들이 되게 컸을 텐데 최근에는 솔직히 말하면 부모님들이 되게 쉽게 사주실 거예요. 왜냐면 경제적 여유가 올라왔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간절함에 의해서 도구를 하나씩 받고 이랬던 것들이 이제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런 것들을 받을 수 있다고 보니까 그런 소중함들이 어떻게 보면 사라졌을 수가 약간 있는 거죠. 익숙해진 거네요. 그게 당연하듯이 그렇죠. 돼버린 거죠. 네, 근데 그게 뭐 지금의 친구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시대의 흐름이 그만큼 변했고 우리가 그만큼 한국 사회가 발전을 해서 경제적인 부분에서 그 정도만큼 이제 수준이 올라온 거라고 봐야 되겠죠. 왜 저는 최근 친구들에게 항상 많은 부분에서 얘기가 되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어떻게 하면 동기부여를 해서 이 친구가 조금 더 운동을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지도자분들이 많은 공부라든지 그런 케이스를 보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이런 그 폭력은 저도 최근에 되게 폭력이라든지 엄청, 체벌에 네, 그렇죠. 엄청 시화되고 있잖아요. 최근에 초등학교에 네네. 어떤 감독님도 문제가 있었었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체벌은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예전에 분명히 방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체벌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득들이 있었을 그렇죠. 분명히. 거예요. 예. 뭐 정신력이 강해진다라든지 아니면 진짜 뭐 깡이라도 생긴다라든지. 근데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그것들을 했을 때 과연 선수로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뭐였을까에 대한 고민을 진짜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맞으면 맞기 싫어서라도 집중해서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집중을 시키기 위한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체벌이지 않았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친구들이 만약에 집중을 어떠한 것들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무언가 다른 방법들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그 다른 방법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지도자분들이 시작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쨌든 집중할 수 있는 그 뭔가의 설정을 환경적인 이런 요소들을 좀 만들어주는 게 좀 필요하다는 건데, 저도 좀 개인적으로 그런 집중력, 맞아요. 그런 게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다면 이제 멘탈이 약하다, 강하다 이런 기준점을 나누기도 되게 애매한 영역이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선천적으로 이게 약한 건지 아니면 후천적인 뭐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이게 멘탈적인 게 무너지는 경우도 있을 텐데, 분명히 이런 선천적으로도 약해질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타고난 친구들이 좀 멘탈이 강한 친구들도 네. 있고 약한 친구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제가 말을 하고 싶은 거는 근육도 똑같잖아요. 처음부터 조금 타고난 강한 근육을 가진 친구들이 있는 거고 조금 약한 친구들이 있는 거고, 그런데 그게 뭐 좋고 나쁜 거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말을 하고 싶은 거는 그런 근육이 처음부터 강한 친구들, 약한 친구들, 어떠한 방법으로 트레이닝을 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내가 이런 기술적이나 아니면 그런 선수로서의 장점을 내겠다라고 하는 방향을 설정하는 거에 따라서 그런 되게 오히려 약한 친구들이 더 좋은 실력을 보여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멘탈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뭐 처음부터 좀 강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 좀 약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 트레이닝을 통해서 이것들을 얼마든지 향상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고, 꼭 강한 멘탈이 좋느냐라고 하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네네. 왜냐면은 멘탈이 강한 친구들은 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을 해본 적이 없는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그렇게 고등학교 3학년까지 졸업을 하고 프로에 가서 첫 번째로 엄청난 시련을 겪었을 때 그 친구들이 그걸 버텨내지 못하는 경우들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어릴 때부터 나는 멘탈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공부를 많이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친구는 오히려 그렇게 한 단계씩 쌓여져 나가면 프로에 갔을 때에도 어느 정도 힘이기 때문에 튕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강하다 약하다라고 하는 게 강한 게 무조건 좋다, 약한 건 무조건 안 좋다 이게 아니라 트레이닝을 통해서 충분히 단련해 나갈 수 있고 그렇게 해 나가면 되는 거다. 그리고 아까 전에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멘탈이 강하고 약한 거에 대해서 기준은 정말 애매모호해요. 근데 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런 기준이 없으면 이 친구가 강한지 아닌지를 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의 기준점을 많이 마련하려고 하고 있는데, 뭐 다양한 그런 기준점들이 있겠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막 대부분 친구들에게 어떤 모습이 멘탈이 강한 모습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뭔가 마이 페이스, 그리고 어떠한 이야기를 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딱 이런 다부진 모습, 그리고 이런 멘탈이 그러면 약한 친구들은 어떤 모습이냐라는 걸 물어봤을 때
한마디 하면은 막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막 휘둘리고 마운드에서 막 포볼 주고 막 이렇게 안타맞아 나가면 얼굴이 시뻘개지고 이런 친구들은 좀 멘탈이 약해 보인다라고 하는 평가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근데 저에 있어서의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분명히 친구들이 멘탈적으로 어떠한 문제, 대부분 문제라고 얘기를 하시죠. 뭐 쟤는 포볼을 많이 주면 항상 멘탈이 탈탈 털려. 근데 저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과제라고 보고 있어요. 트레이닝을 할 때도 똑같잖아요. 어떤 부분이 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계속해서 연습을 통해서 강화시켜 나가는 것처럼 멘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어떠한 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모든 부분에서 멘탈이 강한 사람은 없거든요. 네네. 근데 그 약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조금 내가 단련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멘탈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의 차이점이 나오는 거죠. 아 거기서 이제 네. 나온다. 이게 뭐냐면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본인의 과제가 있으면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뛰어드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 부분이 좀 약하니까 그럼 이 부분 좀 이런 식으로 해봐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고 멘탈이 약한 친구들은 그 부분을 안 봐요. 아 이제 이게 괜찮나? 이 상황은 나에게 있어서 얼마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니까 이건 좀 덮어둬야지. 어떻게 피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피하는 거고. 그 본인의 과제를 보려고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 친구들에게 항상 발목이 잡히는 경우가 뭐냐면 똑같은 문제 때문에 항상 그것 때문에 성적이 계속해서 안 좋아져요. 그 문제는 분명히 본인이 프로 선수, 그런 스포츠 선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발전시켜 나가야 되고 개선해 나가야 되는 과제인 건데 그 과제에 본인이 직면해서 바라보고 해결을 하려고 하는 친구는 멘탈이 강한 친구, 그렇지 않고 그것들을 덮어놓고 아닌 것처럼 없는 것처럼 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멘탈이 약한 친구. 저는 좀 기준점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오늘 일단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이제 멘탈 트레이닝은 조금 더 좀 이제 무겁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가볍게 생각하시고 분명히 이런 멘탈적인 부분도 트레이닝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멘탈적인 트레이닝을 원하신다면은 여기 성공길 대표님 많이 찾아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인사로 이제 많은 뭐 프로 선수도 있을 거고 특히 뭐 아마추어 선수들이 많이 보고 있을 텐데 그런 선수들에게 내가 꼭 뭐 반드시 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친구들이랑 만나다 보면 제일 처음에 야구를 시작을 했던 계기는 되게 즐거운 계기였어요. 네네. 아버님이랑 캐치볼을 하는 게 되게 즐거웠다. 혹은 뭐 어느 야구장을 가서 선수가 홈런을 치는 걸 봤는데 너무 멋있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서 시작을 했다 했는데 이제 시간이 하나 흐르다 보면 나 이제는 프로를 가야 되는데 혹은 내가 이 정도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라고 하는 압박감에 짓눌리는 경우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꼭 얘기해주고 싶었던 게 뭐냐면 본인이 처음에 왜 야구라는 스포츠를 시작을 했고 그때 어떤 기분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계속해서 좀 챙겨서 내가 진짜 좋아하는 야구였지, 내가 진짜 좋아하는 운동이었지 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본인에게 상기시켜줄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어떠한 부분들을 도전을 하고 있고 그것들을 내가 어떻게 달성해 나가고 있는가에 대한 체크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거는 통계학적으로 나와 있는 건데 야구를 한 친구들 중에서 프로가 되는 거는 10%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거는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구단이 늘어나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나머지 90%의 친구들에게 제가 꼭 해주고 싶은 거는 본인이 운동을 해왔던 것들이 프로가 안 됐다라고 해서 실패한 경험이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본인이 계속해서 무언가에 그렇게 하나에 꽂혀서 계속해서 열심히 도전을 했었고 그런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본인이 처음에 야구를 시작했던 것처럼 다른 무언가를 좋아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 분명히 그것에 더 집중하고 열중할 수 있는 힘이 이미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환경에서 어떠한 것들을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것들을 즐겁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체크를 계속해서 해나가면 아마 야구 혹은 야구 이외의 다른 종목에서도 정말 멋진 모습으로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좋은 말씀 많이 감사드리고 일단은 뭐 이렇게 영상 협조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쇼케이스 스포츠 베이스볼 김승희 코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